네, 요번에 이제 두 번째 이제 QA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동산이 이제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라 그랬어요. 뭐냐면, 이제 경험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겁니다. 이게 뭐든지 경험만 많이 하면, 우리 그 시험 문제 볼 때도 그렇잖아요. 이 문제가 시험에 자신이 있고, 자신이 없는 그 차이가 또 기존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준비하면은 자신이 있는 거고 많이 안 풀어본 상태에서 그냥 하면은 자신이 없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데 사실 부동산은 이 많이 해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이 가르치시는 이제 강사분이나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이 한 번의 경험이 이거를 알기 위해서 참 그 많은 돈을 좀 날리는 경우도 있고 알려주기도 또 싫어요. 또 그죠? 그 한 번의 경험이 또 이제 수천만 원짜리 아니면 뭐 억대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남의 경험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남의 사례 그리고 어떤 고민을 지금 갖고 있는지 이거를 내 고민이 아니더라도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왜 저렇게 됐을까? 이 원인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경험은. 근데 대부분이 지금 보면 다 매수할 때만 이런 걸 찾아요. 공부를 그때만 하고 또 매수를 하고 나면 또 안 해. 그리고 물리면 또 다시 공부를 해. 그리고 안 물리면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이 경험이 이렇게 쌓일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 상당히 이제 뭐랄까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갖고 계신데 이 부동산은 뭐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뭐 이런 소득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끝판왕 수준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그 자산이 몰리는 거의 귀결점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되게 중요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지키고 더 불리고 그러니까 인생을 지키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어, 준비를 최소한 1년 이상은 해줘야 돼요. 1년 이상은 뭔가를 이렇게 살 때 뭐 누군가를 이렇게 추종만 하지 마시고 뭐 그건 수익형을 나중에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 돌아가는 판세를 어느 정도 자기가 읽을 정도는 돼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해가 되면 한 번씩 해보면서 이렇게 늘리는 건데 넷 그러니까 넷으로 이 순수 경험치가 이제 1년이 거의 안 되죠. 이제 기간만 뭐 시작한 지 1년이 됐을 수는 있는데 순수 이게 진짜 회사에서 일주일에 5일 이상 일을 하면서 그렇게 1년을 채운 거하고 이렇게 가끔씩 1년 뭐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또 1년을 채운 거랑은 또 달라요. 근데 여러분 회사나 어떤 자기 업무에 있어서 보통 한 5일 하잖아요, 일주일에. 5일 하면 여기 시간이 몇입니까? 시간이. 여기 하루에 또 쏟는 시간이 뭐 그래도 한 10시간은 될 텐데 10시간씩 일주일에 5일 투자하고 이걸 4주로 하면은 거의 한 달에 거의 200시간 가까이를 쓰죠. 이거를 또 12개월을 해. 그래도 1년밖에 안 돼요. 근데 1년 하면은 잘할 수 있어요? 직장이건 일이건? 그것도 쉽지 않죠. 근데 하물며 그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이제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안 쓰는 경우가 지금 많아서 지금 오늘 이제 나오는 이제 아니 이 고민들도 사실 이 경험 부족에서 많이 좌우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지금 안 좋을 때가 기회예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가 이제 실거주 이제 매수 준비 때문에 이분들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이 판단이 안 쓴다는 거예요. 판단이.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사연. 아이고. 자, 일단 실거주 이제 매수 준비를 하는데 현재 상황이 이래요. 전세를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23년 3월이 만기야. 응? 그러니까 이 시점이 되니까 이제 부랴부랴 더 관심이 이제 많이 생기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이제 아주 보통의 경우인데
사실 만기가 되기 이전부터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이미 어떻게 하겠다는 이제 검토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일단 보증금이 4억이고 이제 대출이 없습니다. 근데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역전세가 났어. 응? 4억인데 뭐 3억 5천까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자를 여걸세를 받거나 아니면 나가서 더 싼 전세로 이동하거나 이런 이제 어, 상황에 이제 도래를 했는데 협의를 했어요. 집주인하고. 어떻게 했냐? 일단 시세에 상관없이 어, 대신에 이자나 뭐 차입금을 받지 않는 대신에 보증금을 언제든 그냥 내가 원할 때 빼줘라. 그때 시세에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그 전 기수부터 이제 저랑 같이 있던 분이라 전에도 이제 약간 상담 비슷한 거를 이제 해가지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벌써 매수를 하려고 준비돼 있다는 게 이제 보이잖아요. 이런 대처가. 응? 응? 이거를 갑자기 마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3월 달인데 다음 달인데 어 어떡하지?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준비를 미리 하고 지금 현재 매수할 시점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잘 하셨고요. 월세 이사 계획도 있었지만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뭐 월세로 제가 옛날에 그 추천을 드린 거는 이거 언제든 나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전세금은 무겁잖아요. 뭐 4억을 갑자기 달라 그러면 통장에 갖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세 맞추기 전까지는 돈을 못 돌려주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나는 금매를 발견해가지고 바로 어, 나가야 되는데 안 줘, 돈을. 이 집주인도 뭐 주고 싶다. 근데 나는 안 맞춰주는 거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월세로 좀 가볍게 해놓으면 보증금도 그 보증금 없이도 살 수가 있잖아요. 보증금이 작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렇게 제안을 제가 드린 거예요. 가볍게 하기 위해. 근데 요거보다 이제 더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대체를 응용을 하신 거죠. 네, 현재 상황이고요. 고민은 일단 갱신을 다시 해가지고 이제 2년 뒤에 월세로 살다가 주택을 구매하는 방법하고 아니면 그냥 24에서 5년 중에 주택을 매수하는 방안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어요. 24, 5년하고 26년하고. 근데 이 판단하는 기준이 장단점이 파악이 안 된대요. 장단점이. 24, 5년에 했을 때의 장점, 26년 했을 때의 장점, 단점이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고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가 이제 이게 안 되는 이유지. 판단은 안 되는 이유가 이거지. 고평가랑 저평가 상태인지 판단하는 법의를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상방과 하방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했죠. 그거에 대한 이제 좀 듣긴 들으셨는데 약간 실제 적용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해보고 아파트 타입 구분하는 방법도 사실 말씀드렸어요. 이게 A 타입이 뭐고 B 타입이 뭐냐 이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의외로 이제 전화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나는 얘기를 했는데 이 강의를 다 듣지 못하는 것 같아. 대부분의 분들이 이 양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것만 이제 듣고 듬성듬성 이빨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어, 말씀을 드려도 파악이 안 된 게 많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드리고요. 어, 라이브 때 예시를 들어줘. 그리고 20 가장 좋은 예시는 이제 본인이 검토하고 있는 단지를 예시를 드는 게 가장 와닿죠, 사실. 응? 그래서 이게 맞춤식 그 컨설팅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뭐 다른 예시를 들으면 또 내가 듣는 예시랑 또 이게 안 맞는다 또. 그래가지고 잘 뭐 개념은 알겠는데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이 검토하고 있는 아파트로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27년에서 8년을 이제 기회라고 본다고 제가 옛날에 이 정도 시점에는 하락장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측은 했는데 이 22년도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벌써 이제 2년이 흘렀고
꼭 27, 8년에 고정을 시키기보다는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요때가 이제 제가 어, 수도권의 기회라고 본 이유는 이제 윤석열 정권이 마지막이 27년이고 보통 정권 마지막에는 그동안 준비해온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서 다음 선거도 있고 뭐 마무리를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도 17년에 들어와가지고 한 게 뭐냐면 수요 억제거든요. 수요 억제. 처음 오자마자 수요 억제를 했어요. 어? 집 살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별의별 짓을 다 했어. 27번, 8번 다 했는데 거의 다 실패했어요. 그죠? 풍선 효과만 자극시키고 궁극적으로 못 잡았는데 선거 직전에 21년 마지막에 했던 게 뭐냐? 21년에 수요 억제 이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가계 대출을 건드렸죠. 그래서 이제 DSR 시행을 하반기에 하면서 실제로 수요 억제가 됐어요. 그래서 반토막이 났죠. 거래량이 반토막이 나면서 진짜로 이 17년부터 하던 이 수요 억제가 전국에 걸쳐서 다 실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2년의 모습은 역대 최저 거래량. 서울 같은 경우는 1,000건도 안 되는 거래량이 발생했을 정도로 그 효과가 진짜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윤석열 정권 와서는 수요 억제가 아니고 공급의 확대란 말이에요. 공급의 확대. 근데 지금 22년, 3년 뭐 1기 신도시 뭐 하겠다, 뭐 안전진단을 완화하겠다, 3기 신도시 하겠다 이래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공급이. 쫄지를 않아. 공급이 진짜로 그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살 수가 없지, 사실. 진짜로 들어온다 그러면. 근데 왜 지금도 열기가 식지 않고 살려고 하느냐? 공급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계속 지연만 되고 있고 역대 최저 물량 뭐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믿지를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27년 정도 갔을 때는 대선도 있고 진짜로 가시화된 뭔가가 있어야지 뭐 원희룡 장관처럼 뭐 3기 신도시 뭐 적극적으로 하겠다 어? 뭐 임대주택을 뭐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는 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진짜 가시화된 뭔가를 이제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수요 억제 플러스 공급이 결합됐을 때는 이거는 뭐 대세 하락이 비로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27, 8년 정도에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건데 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가 더 빨리 소진되고 뭐 이러면 또 기회가 그 사이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 엑시 플랜에 대한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오늘 상담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장 제가 먼저 올렸고요. 이분이 이제 검토하시는 게 이제 어디냐면 이 수지구청역입니다. 신분당선 라인의 어떻게 보면 핵심지죠. 여기 저랑 이제 임장 가셨던 분들은 이제 기억이 나실 텐데 이렇게 이제 반을 갈라가지고 이쪽은 약간 좀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었고 이쪽은 실수요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연식이 그래도 얘네들은 벌써 재건축 이렇게 써 있는 거로만 봐도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된 애들이고 얘네들은 그래도 한 2000년이죠. 이게 지금 7단지 요거를 이제 보고 계시는 건데 요게 이제 2000년식이란 말이야. 이것도 물론 오래됐어요. 됐는데 이쪽은 이제 20년이고 이쪽은 30년이다 보니까 실거주가 다 이쪽으로 가. 일단은. 그리고 투자는 이쪽이 많아. 근데 이거는 뭐 또 이쪽은 완전히 투자고 이쪽은 실거주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왕이면 이쪽 먼저 가긴 가는데 이 신분당선이라는 라인 자체가 그리고 이 수지가 뒤에는 광교예요. 광교는 비싸 일단은 9억이 다 넘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죠? 이 수지구청 앞에는 어, 뭐 판교, 응? 판교나 뭐 성남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다 비싸. 그러니까 수원, 광교 넘어가지고 화서도 뭐 9억 넘어가죠. 어디까지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 이쪽으로 몰린다는 거야. 응? 그래서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는 집결지야, 집결지. 응? 만만한 데가 없거든. 신분당선 라인 중에. 그래서 이 실수요가 여기 라인도 다 차지 들어간다는 거야. 뒤늦게.
한국, 환성, 현대 뭐 이런 데도 다 실거주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먼저 보면 이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제가 판단하는 법에 대해서 상방하방을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21년 9월 정도를 100%로 봤을 때 이게 고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전국을 다. 전국이 지금 다 페어링이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지들은 21년 하반기가 거의 고점이에요. 뭐 지방은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 그래서 이 7단지 상록의 고점이 8억 천이었어. 그리고 19년 12월 제가 잡은 거는 21년 1월로 잡은 거는 저점이죠, 저점. 저점이고 얘는 이제 코로나 이전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양을 엄청나게 하기 직전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 밑으로는 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9년도 가격까지는 가기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이 수준이 60%라는 걸 봐서 이 수준으로 가려면 40%가 떨어져야 돼. 전고점에 40%가 거의 뭐 폭락 수준이에요. 폭락. 그러니까 당연히 19년도 가격까지는 거의 안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하락장이 오더라도 어 40%까지 빠지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30% 빠진 가격인 23년 1월 정도 가격. 요게 이제 천천히 도달을 하거나 빨리 도달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하락이 온다면 이게 23년에 회복을 했어요. 이게 이제 9억 이하기 때문에 9억이기 때문에 특례로 일단 1차 쓸어버렸겠죠. 특례가 여기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 정도면 이 정도 입지에 9억이 하면 다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7억 3천까지 오릅니다. 90%예요. 90%. 잠실도 지금 85% 수준인데 얘는 지금 90%예요. 올라가는데 상방이 상당히 무겁단 말이야. 얼마나 더 올라가겠어요. 여기에 이제 전제 조건은 그거야. 어떤 단지건 간에 21년 9월 가격을 넘을 수 있겠냐는 거야. 응? 이게 저금리 2% 시대거든요, 이게. 1금융권 기준으로 2% 시대고 지금 4% 시대인데 그 금리에 대출 규제도 DSR도 없었어. 이 전까지. 응? 근데 지금 DSR 규제에다가 금리도 그때보다 높은데 과연 이 가격을 넘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고 봤을 때 상방이 지금 거의 도달한 모습이에요. 상방이. 응? 기껏 해봐 95%? 5%밖에 안 남았어요. 5% 하면은 8억에 5%면은 4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거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벅차지 지금. 아무리 신생아 특례를 주고 뭐 금리를 낮춘다 하더라도 이 상방이 좀 너무 높기 때문에 수요가 아무래도 못 들어갈 확률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이 호가 네이버 호가를 봤더니 7억 4천이야. 91%더 올랐어요. 뒤에 이게 이제 특례를 없애버릴 때 가격이거든요. 23년 10월이 특례가 이제 사라지기 마지막 가격이야. 근데 지금 특례도 없어. 근데 7억 4천이야. 근데 이걸 이제 신생아 특례로 과연 이걸 잡을 수 있겠느냐? 응?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높죠 가격이. 그러니까 하방은 70%까지 돼 있고, 응? 하방은 상방은 뭐 거의 90%가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단지에서 어 상방이라고 거의 보는데 많아봐야 95%. 그러니까 상방은 얼마 안 남고 하방은 많이 남았어. 많이 머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전세가율이 평균이 64.4%인데 지금 57%입니다. 19년도에는 63%였는데 나쁘지 않은 에너지가 있는 거지, 에너지. 올라갈 수 있는 그래도 에너지가 있는데 지금은 56, 57, 56, 57 이 선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는 거야. 근데 전세는 워낙 이 입지가 좋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는 스탠스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C타입으로도 되게 좋은 형태의 타입이고요. 그대로 올라가잖아. 그죠? 이때까지 그대로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유동성이 개입하기 시작한 거죠. 이 전까지는 그냥 전세가 그냥 밀어 올리는 평범한 단지였는데 유동성이 들어가면서 갭을 벌려버려요. 그리고 그 돈이 쑥 빠졌다가 다시 또 들어갔어. 특례로.
근데 전세가율이 상당히 지금 벌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고점에 가까운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이. 그리고 얘가 이제 A타입이냐 B타입이냐 이거를 제가 강의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0년 동안 드래그를 했을 때 A타입은 일단 150%가 넘어갑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전이 10억이었다. 그럼 150%라는 건 뭐냐? 15억을 넘어간다는 거야. 10년 뒤에는.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 했을 때 150%를 15억을 넘어간다는 게 A타입의 어떻게 보면 제가 내린 정의인데 얘를 드래그 해봤더니 13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 그렇다고 뭐 완전히 돈이 치고 빠지는 B타입도 아닌데 일단 A타입으로 가기에 조금 부족해. 130%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도 아마 여기를 계속 소유해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털고 이동해야 되겠다. A타입은 제가 옛날에 이런 수치가 없을 때는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하락해도 불안하지 않다. 하락해도 안 팔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단지가 A타입이다. 이게 감성적으로 좀 말씀드렸더니 좀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뭐 불안한 게 사람마다 틀린데 어떻게 불안하냐 안 불안하냐로 나누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150%라는 룰을 어느 정도 좀 적용시킨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얘도 하락하면 불안할 수 있는 단지예요. 하락하면. 그리고 뭐 지금 아무리 그 대구랑 부산이 되게 안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대구에 내가 실스테이트 버머 이런 걸 갖고 있다. 그럼 하락해도 불안함이 없어. 그런 거는 그냥 안 팔면 돼. 안 팔면 언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단지가 A 타입이라는 거야. 근데 얘는 약간은 B 타입이라고 좀 봐야죠. 아니면 C에 가까워 사실은. B도 아니고 왜냐면 얘는 치고 빠지기도 아니야. 그동안에 그려온 그래프를 보면 출렁출렁 출렁출렁 이런 그래프가 아니고 그냥 수요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인구가 끊임없이 밀어 올리는 전형적인 이 C타입 단지예요. C타입 단지야. 그러니까 얘는 C타입이고 이런 갭이 있을 때 사가지고 안 팔, 그냥 임대사업자 쳐놓고 그냥 영원히 안 파는 그런 단지들이 여기 수지구청역 쪽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C타입이라고 C타입 다. 근데 이 C타입이 유동성이 들어와서 지금 갭이 벌어져 있다는 거야. 비싸죠. 비싸지. 그러니까 A, B, C 모두 다 실거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바람직한 거는 A타입을 사가지고 그냥 실거주를 쭉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인데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B나 C에서 보통 많이 산단 말이에요, 실거주를. 근데 B 같은 경우는 흐름을 많이 타기 때문에 가수요가 많이 들어오는 단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치고 빠져야 된다 그랬어요. 실거주라도 치고 빠져야 된다. C는 쭉 살아도 돼. 근데 얘는 C 같은 경우는 내가 사는 것보다는 여기서 임대 수익을 5%씩 계속 올려서 받는 게 더 유리한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이게 90%이기 때문에 얘는 좀 비싸다.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지표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걸 이제 종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근 이 실거래가를 보시면요. 이게 호가가 지금 7억 4천이라고 그랬죠? 비싸죠? 비싸니까 어때요? 거래가 안 돼. 네? 거래가 안 돼. 전세가만 드립다 대고 매가는 여기서 멈췄어요. 7억 3천에서. 쭉 올라오다 9월 달부터 멈췄죠. 특례 없애면서. 더 이상 거래가 안 돼요.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거 수요가. 그리고 이 개수가 보니까 전세 월세가 되게 작아요. 응? 매매는 그래도 좀 있는데 전세 월세가 작다는 거는 여기에 실거주자가 많다는 얘기지. 투자자가 다 빠졌다는 얘기야. 응? 그러니까 가격 하방이 되게 튼튼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실거주. 이 사람들이 움직이려면 신축이 들어와야 돼. 신축이 새 거가 들어와야 이 사람도 움직일 거 아니야. 실거주를 뺄 수 있는 방법은 신축이 뭔가 싼 가격에 들어오면 여기서 빠집니다. 그죠? 그냥은 안 빠져. 그냥은. 근데 이게 만약에 가수요가 많다. 전월세가 많아 가수요가 많다. 하락하면 빠져요. 그냥 가수요는. 응?
근데 이 사람들은 하락해도 가격을 잘 안 내려줘. 그냥 살면 되거든. 그리고 가격이 뭐 영끌해가지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가격도 아니에요. 이 라인에 있다는 거는 어떤 직장도 어느 정도는 괜찮을 확률이 높은 라인인데 이 라인에 이 정도 가격은 버틸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하방이 되게 견고할 거란 말이야. 아주 천천히 빠질 거예요. 천천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금융위기 이런 거 아니고서는 천천히 빠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바라봐야 될 반지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다들 이런 데 들어가고 싶어 해요. 신문당선이나 뭐 GTX나 뭔가 확실하고 뭔가 되게 좋은 데를 들어가고 싶은데 이미 그런 데는 다 올랐어요. 올라서 빠지는 것도 눈이 빠지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천천히 빠지고 있어요. 웬만해서는 위기가 없기 때문에 빠지질 않아. 근데 그 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게 공급 물량이라는 거예요. 얘가 임기 말쯤이나 돼서야 가시화되기 때문에 위기를 쫄질 않지 일단. 매도자가 쫄아야지 이걸 가격을 툭툭 던지고 나갈 텐데 실수요 단지에서는 이런 게 없으면 쫄질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좀 천천히 빠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 네이버 실거래가를 보면 이 찍힌 점을 보세요. 점. 제가 금매가 뭐냐? 금매의 정의가 뭐냐? 이게 상한가가 있고 이게 하한가가 있잖아요. 보통 이 하한가는 이제 1층, 응? 아니면 뭐 2층 이런 게 하한가예요. 응? 이런 게. 상한가는 당연히 이제 RR이죠. 로얄동의 로얄층. 이런 걸 이제 상한으로 봤을 때 요 위에 있는 선이 상한가고요. 요 밑에 있는 게 하한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위 평균도 원래 있어요. 대출은 그리고 중위가로 나오는 거지. 평균 중위가로. 근데 금매라는 거는 이 하한가 밑으로 거래되는 건 금매예요. 이게 1, 2층 가격인데 하한가가 KB가 반영이 좀 늦다 그랬어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후행하는 어, 지표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뭐 가격이 7억에서 6억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어. 여기도 떨어진 거 보면 한참 뒤에 떨어지잖아. 한참 뒤에. 응? 한참 뒤에. 이렇게 어쨌든 후행하는데 그 지표보다 밑에 있다는 거는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야, 지금. 응? 이게 언제예요? 22년 하반기에서 23년 초야, 초야. 요럴 때 사면 급매야. 그러니까 1층 KB 가격보다 중층을 사는데 1층 KB 가격보다 싸. 그럼 급매죠. 응? 보나마나. 6억 3천 밑으로 내려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네이버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정확히 이제 동그라미 다시 그릴게. 이런 거는 네이버에 나오지도 않아. 현장에서만 구할 수 있는 매물이에요. 현장에서만. 그래서 이런 걸 잡으려면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부동산 이게 다 노력의 성과예요. 노력의 대가야. 응? 경매를 하든지 부동산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금매를 잡든지 네이버에 안 나와요. 이런 거는. 어. 근데 지금 현재는 어때? 다 상한가 위로 있어. 응? 이 RR 가격인데 중충도 RR 이상의 가격에 팔린다는 거는 고평가지. 현재 시점에서 고평가지.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현재 시점에서 고평가가 있고 그냥 길게 봤을 사이클을 길게 봤을 때 고평가가 있는데 지금 둘 다야. 응? 둘 다. 왜냐? 현재 시점에서도 위에 있고요. 현재 시점은 위에 있고 100%를 못 넘는다고 했을 때 90%가 지금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얘는 둘 다 높은 거야. 현재도 높고 어,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도 고평가라는 거야. 서면 안 되지. 그래서 이분이 여기를 이제 보고 나서 협의를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죠. 계속 노리고는 있는데 비싼 거 같은 거야 그냥.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놨어 급하니까 23년 3월이니까 협의를 해서 일단은 어 갱신을 해놨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을 벌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응? 만약에 26년까지 27, 8년까지 못 산다 그러면 이분도 역전세가 났겠다. 돈 더 싼 데로 가가지고 돈을 회수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이자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 판단을 못해서 지금 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고평가입니다.
방법 알려드렸고요. 타입 구분하는 법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상급지로 팔려고 했는데 엑시 플랜. 엑시 플랜이 뭐냐? 그럼 얘는 이제 형태상 B 타입으로 아니 C 타입인데 C 타입으로 저는 이제 분류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보통은 이제 돈이 없는 경우 이렇게 이분들 30대겠지 당연히 30대가 요 정도 금액을 갖고 있을 때 이것도 뭐 적은 건 아닙니다. 금액이 적은 수준은 아니에요. 좀 중상 이상인 투자금인데 그렇다 하지라도 A 타입을 사기 힘들어요. 이 금액으로. 그럼 무조건 B 타입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엑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실거주로 산다 하더라도 엑시 플랜이 반드시 필요해요. B는 매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그죠? 그래서 엑시 플랜에 대한 설명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따로 세 가지를 말씀을 선정을 해봤어요. 언제 엑시트를 해야 되냐, B타입은. 일단 고점의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고점을 어떻게 알죠? 꼭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요. 저점은 아무도 모른다면서요. 맞아요. 맞는데 그 꼭지 그래도 지금이 높구나. 충분히 높구나. 충분히 낮구나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점은 몰라도 응? 어디가 진짜 고점이냐 그 점은 몰라도 지금이 너무 높구나 상방이구나 아까 90%면은 높은 거잖아.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고점은 몰라.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 근데 높다는 거야. 높다. 그걸 어떻게 아냐? 전세가율을 보면 대충 안다는 거야. 전세가율을 보면. 아까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럼 여기 전세가율이 이 밑에 써져 있죠. 58에서 59 정도 돼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봐도. 근데 얘 평균이 이제 호갱론으로 보면 65%예요. 65%. 평균보다 지금 전세가 낮다는 거는 제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전세가율에 대해서 얼마 전에 또 했죠. 분자가 뭐죠? 전세죠. 분모는 뭐예요? 매매야. 매매가. 그러면 전세가율이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매매가 많이 오르고 전세가 멈춰 있거나 내리거나 조금 오르거나 그러면은 전세가율이 낮아지죠. 그리고 반대로 전세가 많이 내리고 전세가 조금 내리고 뭐 멈춰 있거나 아니면 오르거나 이러면 낮아지는 게 경우의 수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있는 건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뭐냐? 둘 다 오르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매매가 많이 올랐고 전세가 조금 올랐다는 거야. 요 정도 파악은 해줘야 돼. 이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지금 어떤 이유로 전세가율이 내려갔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세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매매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도 보이죠. 이만큼 올라갔는데 얘는 이 정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내려간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돈이 사람보다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야. 돈. 그럼 그 돈은 금융이에요. 그러면 금융은 어떻게 보면은 빠질 수가 있는 거야. 쉽게. 근데 사람이 이게 거래가 이렇게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밀어 올리는 속도는 이렇게 느리다는 거야. 봐봐요. 점이 엄청 찍혀 있는데도 올라가긴 느리게 올라가잖아. 근데 돈은 팍팍팍 올라가요. 이렇게. 응? 속도가 달라. 다 배운 거예요, 지금. 유동성과 전세가 올라가는 이 각도가 틀리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게 현재 가치예요, 이게. 전세는 거짓말을 안 해. 응? 현재 가치야.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현재 가치가 뭐 웬만하면 잘 안 떨어져. 뭐 임대차 이법처럼 이렇게 뭐 인위적으로 뻥튀기를 미래 가치를 땡겨오지 않는 이상 거의 현재 가치를 뜻해요. 근데 돈은 미래 가치까지 머금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미래가 없어지면 빠집니다, 가격이. 그래서 지금 미래 가격을 많이 머금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전세가율을 이게 평균 이하라고 하면 일단은 고점 아니면은 어 투자할 때 아주 중요한 지표 이게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에너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냐. 우리 몸에 지방과 같은 거예요. 지방. 지방이 있다고 해서 어, 저 뭐지, 더 오래 운동을 뭐 잘하거나 더 오래 달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퍼포먼스가 좋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점화가 된다면 오래 탈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거야. 근데 그 점화가 언제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전세가 율만으로 언제 점화될지는 몰라. 근데 점화가 한번 되면 오래 타거나 급격히 많이 탈 수 있다는 거야.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낮다는 거는 탈 수 있는 에너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낮잖아. 57%잖아. 그죠? 그리고 고점이 아니야. 그냥 어 저평가에 만약에 가격이 낮아요. 낮더라도 엑시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상급지가 하락했을 때는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털고 얘가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옮겨 타려는 아파트가 하락했어. 그럼 그냥 털고 나가는 거야. 응? 손해 보더라도. 손해도 아니에요, 사실상. 왜냐하면 작은 게 작게 떨어지죠. 비율대로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10억이 떨어지는 거하고 5억이 떨어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락하면 이 갭이 작아진다 그랬어, 둘이. 그러니까 얘가 내가 5억에 샀는데 아, 지금 4억이야. 1억이나 물렸어. 응? 그럼 대부분은 4억이 5억을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이제 8억이 되면 그냥 털고 가는 거야, 그냥. 응? 얘가 떨어지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대기하는 거예요, 그냥. 물물 교환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상급지가 하락하면. 그러면 이득인 거지. 실제로 1억 떨어졌지만 갭이 5억에서 4억으로 줄어들었으니까 1억 번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개념을 일반인들은 가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일반인들은. 그리고 아직 덜 올랐어. 덜 올랐는데도 또 빠져야 될 경우가 있는데 위기가 도래하면 빠져야 돼, 그냥. 응?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입주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 근데 내가 산 시점이 여기야, 여기. 그래서 아, 더 올라갈 것 같아, 느낌이. 올라갈 것 같은데 갑자기 입주 물량을 그래프를 봤더니 주변 단지, 생활권, 이 단지를 포함해서 이 지역을 포함해서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권에 입주 물량이 엄청 많은 거야. 내년, 내후년부터. 응? 지금 대구나 뭐 포항 이런 데를 뜻하는 거지. 원래는 작아서 이게 작아서 입주 물량이 작아서 들어갔고 들어갔고 뭐 내년도 작으니까 들어갔는데 그리고 더 오를 것 같은데 2년 뒤에 보니까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면 이걸 뭐 꼭지 이게 뭐 머리까지 먹을 게 아니고 적당히 빨리 빠져야 돼요. 적당히 털어야 돼. 위기가 느껴진다면. 그러니까 이 위기 파악도 잘해야 돼요. 쉬운 투자가 아닙니다. 이 B타입은. 뭐 돈 벌기가 당연히 쉽지가 않죠. 돈 벌기. 그러니까 벌어놓은 돈을 지키는 거는 그나마 좀 쉬워요. 벌어놓은 돈을. C타입이나 A타입으로 가는 거는 뭐 C타입 같은 경우는 수익률로 그냥 바꿔주기만 하면 돼. 응? 내가 10억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6% 되는 상품으로 바꿔주면은 1년에 6천만 원 생겨. 그죠? 그냥 세금 이런 거 제외하고.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10억만 벌면 돼요. 10억만. 물론 뭐 실제로는 더 벌어야 되죠. 세금이나 뭐 여러 가지가 나가기 때문에 10억을 더 벌어야 되겠지만 11억 5천인가가 벌면은 6% 했을 때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순수. 11억 5천인지 7천인지. 그러니까 이 돈만 있으면 경제적 자유가 생기는 거야. 집 빼고. 집 빼고. 음. 그러니까 번 돈을 그냥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A타입도 번 돈을 하면 돼. 근데 버는 게 힘든 거야. 불리고 버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B타입에서 잊으면 안 돼. 응? 엑시트. 아, 이거 적다 말았네. 아무튼 제가 전달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세 가지야. 응? 위기가 있느냐. 그다음에 상급지가 떨어졌느냐. 그다음에 고점이냐. 응? 이거 아니면은 좀 더 보유해도 되는 거죠. 근데 고려해야 될 게 벌써 많죠. 이 세 개만 해도. 응? 그래서 위기라는 게 이제 유동성 위기도 있어요. 유동성. 22년처럼 뭐 금리 위기가 아주 급격히 유동성이 빠진다.
예상하기 물론 쉽지 않았겠지만 위기가 느껴지면 바로 빠져야 돼. 그것도 바로 빠졌으면 22년 7월이나 뭐 이렇게 빠졌으면 또 잘 몰라요, 일반인들은. 응? 분위기는 안 좋지만 한두 명은 걸린다고.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럴 때 사신 분도 있어. 응? 전혀 모르니까. 22년 7월, 8월, 9월, 뭐 21년 DSR이 걸렸는데도 뒤에 사, 막 21년 10월, 11월, 12월 없을 것 같지만 되게 많다는 거야, 일반 사람들은. 근데 수가 많지는 않겠죠, 당연히. 응? 그래서 재빠르게 반응하면 이 유동성 위기나 입주 물량 초기에도 탈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참 좋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화할 때 상담을 한번 드렸고요. 다음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번에는 목표랑 방향성의 부재. 요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 초보자 분들은 이게 많아. 이런 경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경험 자체가 적은 거예요. 경험 자체가 적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다 직장 다니시고 약간 미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우리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앞으로 난 뭐가 돼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꿈이 없어. 뭐가 돼야 될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 그냥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뭐 그게 없어요. 되고 싶은 게 뭐가 될지 모르겠어. 그냥 좋은 거 그냥 그냥 좋은 집 사고 싶어요. 좋은 거 되고 싶어. 이 정도야. 구체적으로 좋은 직업이 뭐 어떤 걸 말하는 거야? 몰라. 그게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이 가닥이 잡으면 경험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시 돌이켰을 때 방향성을 알죠. 나 다시 돌아가면 저걸 해야 되겠다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경험하고 나면. 근데 부동산도 그런 경험이 약간 불이니 하잖아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방향성이 이제 부재가 생기는 거죠. 그 질문을 이제 이렇게 했어요. 꽤 길게 주셨는데 읽어볼게요. 일단 관심을 둔 지가 오래됐어요. 관심을. 근데 매수를 해본 적이 없어. 매수를. 한 번도 없는 거야. 그래서 21년에 부동산 얘기할 때 이제 포모가 와가지고 2.5억 시드 들고 돌아다녀 보다가 여기를 이 가격에 사긴 너무 비싸다 싶어서 못 샀어요. 음. 근데 이것도 되게 위험했던 게 사실 돈이 있으면 어땠을까?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여기 뭐 보니까 한 7억 있다고 11억인가? 이 돈이 21년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샀을 확률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다행인 거야. 이 사시는 관심 가진 지역 자체가 약간 좀 비싼 동네고 돈이 하필 작아서 못 산 거지. 응? 못 산 거지.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의 부재인 거야, 이게. 응? 타이밍을 전혀 모르니까 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냐면 본가가 분당이잖아요. 죽전을 21년 당시에 임장을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이미 지금 나는 지방 저기 뭐 거제도 이런데 땅끝 마을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뭐야? 위에서부터 상급지부터 쭉 올라가지고 지금 어디 가고 있냐? 막 목포, 거제, 뭐 당진 이런 데 지금 사람들 알아보고 있는데 웬 죽전? 응? 웬 죽전? 포모? 포모가 왜 와요? 이미 늦었는데. 타이밍이 부재인 거야. 이미 늦었어, 이미. 아까 전으로 따지면 한 90% 되는 거야, 이미. 근데 남들이 뭐 사가지고 하니까 포모가 온대. 이게 타이밍을 모르니까 포모가 오는 거야. 응? 그렇지 않아요?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건 보나마나. 응? 그리고 22, 23에는 장이 안 좋으니까 주식 부동산의 흥미를 잃고 이것도 개념이 부족한 거야. 안 좋으면 기회가 오는 거야. 안 좋으면. 응? 장이 안 좋을 때 관심을 가져야지. 장이 안 좋으니까 관심이 없고. 장이 좋으면 관심이 생겨. 이게 일반 공부를 안 했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가 쉬운 게 아닌 게 공부를 안 하면요. 반대로 가, 이게. 반대로. 장이 안 좋으면 흥미를 잃어. 지금도
장이 안 좋죠. 그냥 그냥 뭐 개념이 없으면 흥미를 아마 잃을걸, 지금? 이게 정상적인 거야, 사실은. 이분이 정상이야, 사실. 정상이고, 그냥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감정적으로만 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잘하려면 비정상이어야 돼요, 비정상. 응? 뭐든지 잘하려면 정상이 아니어야 돼요. 응? 발만 걸치고 있어서 어쨌든 결혼을 23년 9월에 했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천만다행인 거야. 이 21년에 만약에 결혼을 했어 봐. 응? 그럼 돈이 갑자기 많아서 샀을 거 아니야. 고점에 물려서 뭐 지금 여러 분 나오지만 뭐 의욕을 잃었어요. 뭐 너무 뭐 눈물만 납니다. 뭐 지금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거를 결혼을 그나마 늦게 해서 피한 거죠. 운 좋게. 운이 좋은 거죠, 진짜. 그래서 하락장이 23년 9월에 23년 겨울이 그러면 결혼을 이때 했으면은 23년 초부터 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신혼집을? 그때는 괜찮았는데. 근데 아무튼 또 관심이 없어서 23년 9월이 돼서야 관심이 생겼어요. 보니까 하락장이야. 월세 살면 매수 시점을 고민할 거다가 당장 공부가 안 되어 있다. 아주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27년이라고 뭐 말은 드렸지만 만약에 26년에 기회가 온다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면 25년에 기회가 오면 어떡할 거예요? 당장 공부가 안 돼 있을 거 아니야 또. 왜? 그동안에 흥미를 잃고 안 했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꼭 닥쳐야 해. 근데 희한한 게 우리는 인생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긴 했죠. 뭐 대학교도 4학년이 돼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학점 어떡하지 이거? 야, 토익 준비해야 되고 자격 준비해. 그제서야 취업할 때가 돼서야 막 준비를 해. 근데 잘하는 친구들은 이미 1학년 때부터 이미 잘해요. 준비를 1학년 때부터 해. 그 수능 볼 때 발등에 불 떨어지고. 근데 잘하는 친구들은 옛날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지금도 뭐 학군지 보시면은 수준이 애들 자체가 뭘 차이가 나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미. 초등학교가 뭐야? 유치원부터 이미 차이가 나요. 이미 유치원부터. 응? 이게 마치 우연인 것 같지만 옛날부터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던 게 본인이 늦게 안 것뿐이야, 그냥. 응?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일이. 응? 기회가 왔을 때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응? 일단. 그리고 월세도 어쨌든 비용이 드는 거라서 그렇죠. 이런 또 생각을 많이 하죠. 이게 제가 최근에 질문 받은 거는 월세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응? 왜? 전세는 돈이 안 나가니까. 근데 이것도 전세 대출을 받으면 보통은 이번에 이제 돈이 좀 있어가지고 전세를 대출을 안 받고 그냥 살아서 당연히 이쪽을 선택한 게 또 맞아요. 거의 대부분은 전세를 선택하는 게 맞는데 꼭 맞지도 않은 게 어, 전세로 살면 또 관심이 없어진다 또 편하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대출을 안 받고 전세 살잖아요. 관심이 없어져. 왜냐? 괴롭지가 않거든 내가.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져요. 그게 문제야. 그리고 월세로 살면은 괴로우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돈이 아까우니까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심은 어쨌든 생겨.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비용을 안 나가면서 관심을 갖는 거지 사실은. 그럼 전략적으로 전세를 들어갔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돈이 아까우니까 전세를 생각하면 관심이 없어져. 이게 참 딜레마예요, 이런 게. 이런 게 개념의 참 딜레마인데 어쨌든 편안한 선택을 했고요. 특강 때, 제 요번 특강 때 오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25년 8월에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 한참을 생각했어. 25년 8월? 왜 8월이지? 왜 25년이지? 봤더니 그냥 만기가 25년 8월인 거야. 23년 8월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거야. 왜 이거를 자기 중심에 맞춰서 시장을 판단하는 거야. 내가 시장에 맞춰야지. 아니, 내 만기가 돼서야 집을 사는 거예요? 내 만기가 돼서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조절을 잘해야 돼요. 내가 목표를 뭐 26년이다 그러면 애시당초 계약 자체를 어, 꼭 2년을 맞출 게 아니라 3년 합시다. 아니면 2년 반만 합시다. 아니면 그때 예측을 못했다면 미리 집주인도 미리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될 거냐.
24년쯤 돼가지고 한 6개월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제가 그걸 올려서 해드릴게요. 뭐 이런 조정을 어느 정도 해놓거나 아니면 2년이 안 됐어. 갑자기 25년에 기회가 왔어. 그러면 바로 맞춰놓고 돈을 빼야지. 응? 아니면 집주인한테 사정해서 빼서 움직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꼭 만기에 맞춰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돈도 내가 꼭 이 돈이 모이면 투자를 하겠다는 분 많아요. 2억을 모으면 하겠다. 응? 그렇게 맞추면 안 돼. 2억을 모아도 시장이 지금 비싸고 아니면 참아야 돼. 응? 참고 저축을 해야 되는 거고 없어도 시기에 맞으면 어떻게든 끌어서 미리 해놔야 돼.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자꾸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이런 게 이제 다 개념이야, 개념. 중요한 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정말 이분이 진짜 운이 좋은 게 이것도 피했죠. 전세 어쨌든 살고 계시긴 한데 소득이 높아요, 이분이. 신혼부부인데 전세금 제외해서 11억이야. 그리고 저축도 제가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되게 근검 절약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 많이 소득도 높은데 많이 안 써. 저축액이 엄청 나더라고요. 이게 되게 잘했어요, 이런 건. 근데 여기서 저축에서 이제 이 불리는 투자로 넘어갈 때 이 변환이 쉽지 않은 거죠. 참 세상이 넓죠. 이렇게 잘 보시는 분도 있고. 물리긴 했네, 그래도. 네, 아무튼 왔다 갔다 하는데, 소득이 좋아요, 소득이. 현금 흐름이 늘어났고, 아이가 없어. 생활비도 적어, 이거 봐. 생활비가 적대잖아. 스스로가 적다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아껴 쓰는 거예요. 아이도 없고, 생활비도 적고, 소득 많고. 그래서 이분은 B타입 투자를 안 했지만, 이렇게, 이 정도면은 안 해도 돼. 제가 볼 때. B타입 투자를,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개원이라는 게 사업이잖아요. 비즈니스잖아요. 이거 자체가 B예요. 주식도 B타입이고 사업도 B타입이고 아파트 치고 빠지기도 다 B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걸로 이미 한 거야. B타입을. 이 정도 소득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분은 당연히 이제 A타입으로 가면 돼요. 그 임신 계획이 있어서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분도 되게 많아요. 뭐냐면 임신하기 전에 빨리 뭔가를 해놓고 임신에만 집중을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뭐 남자로 따지면 이제 군대나 아니면 뭐 해외 저기 뭐 발령 나가지고 어디 간다. 그러면은 꼭 이게 신경 쓰기 싫으니까 신경 쓰기 싫으니까 야 그냥 그 전에 그냥 질러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해외 주지사 주재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빨리 그냥 박아버리고 임신 생활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또 나를 중심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임신 시기를 내가 정했잖아. 임신 시기를. 근데 어떻게 보면 시기도 사이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걸지도 몰라. 아니면 임신을 했어도 관심을 계속 갖고 있거나. 나를 중심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글이 많으니까 되게 인사이트가 되게 많은데 이분이 공부 자체를 저랑 제 강의가 처음이신 것 같아. 그래서 되게 해드릴 말이 많은데 그리고 직장이 여기 살고 있는 곳이 이거 봐. 출퇴근이 편한 데를 골랐어. 응? 이것도 일반인의 생각이에요. 가까운 게 좋지 뭘 그러냐? 이거 전세랑 똑같은 개념이야. 편하면 관심이 없다니까? 삶에. 뭐 걱정이 없는데 뭐 관심이 왜 생기겠어요? 부동산에. 아니면 뭘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왜 들겠어? 편하면. 그래서 이 편한 데 고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관심이 없었겠죠. 근데 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어디 여기 안 써 있네. 관심을 둔 지 오래됐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적혀져 있는 거 보니까 16년부터 관심을 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지. 아니 관심을 이렇게 오래전에 뒀는데 어떻게 23년까지 안 살 수가 있지? 부동산을? 그리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안 사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읽다 보니까 아 그렇겠다. 관심을 생길 일이 없어요. 출퇴근 편하지.
전세로 뭐 이자도 안 나가지? 응? 그리고 뭐 돈도 어느 정도 버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은 있지만 매수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결론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제가 관심을 생기게 했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이게 제일 클 것 같아요. 어, 뭐냐면 이제 변화 이런 거, 임신 계획. 보통 이제 사람이 변화를 할 때 주로 관심이 생겨요. 결혼을 한다든가. 관심 없다가 지금까지 관심 없다가 미리미리 했으면 되는데 관심도 없다가 막상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 어디 강의나 하나 들어가지고 바로 사야 되겠다. 임신을 하면은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되고 돈이 줄어들고 돈이 많이 나가니까 언제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계기들이 있어요. 이런 게 좀 크지 않았나 싶긴 한데 아무튼 상급지를 매시하게 된다면 요 직장 근처에서 또 구한 거죠. 잠실 근처에 이분이 사시거든요. 잠실이 무난하다. 응? A 자산은 예산 내서 좋은 곳을 사야 된다. 근데 엘리트를 생각했다가도 이미 가격 회복이 다 된 상태라서 올림픽 선수 기자촌이나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을 사서 몸테크나 거주 분리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예 반포 신축을 갭으로 사두고 아이 초등학교 전까지 최대한 저축을 해서 더 할지. 음, 둘 다 아니죠. 둘 다. 이거 위에 상단에 사이클이라는 게 먼저 있죠. 반포 신축이 90% 아마 넘을걸? 정고점의 90% 수준이 넘을 거예요. 반포 신축이면. 가격 하락이 안 돼 있어.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21년 9월 가격을 넘겠냐는 거야. 정고점을. 넘을 수 있겠냐는 거야. 넘을 수 있는 단지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래가 이때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됐다 하더라도 지금 상급지로만 계속 몰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상급지는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100%가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반포 신축이 지금 그러면은 90%가 당연히 넘겠죠. 얘는 음?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고점이 거의 가까이 와 있는 거를 지금 들어간다는 거는 요 조바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임신 계획이 있으니까 그냥 빨리 그냥 털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 너무 괴롭다는 거야. 통장에 갖고 있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빨리 쳐놓고 그냥 쉬고 싶다는 거야. 그냥 그런 게 많은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이 세상이 뭐 그러고 싶죠. 당연히 빨리 놀고 싶고 직장 빨리 때려치고 싶고 그냥 있는 돈 빨리 털어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하고 싶고 참기 싫은 게 이제 인간의 본성인데 지금 현재 신축도 비싸기 때문에 별로 추천을 안 드리고요. 그리고 재건축도 재건축도 재건축 나름이야. 보통 이 재건축이 돈만 들어가 있는 데 있잖아요. 실거주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뭐 창동 주공 이런 데 살고 싶지 않잖아. 별로 사람들이. 일자리도 멀고 아직은 GTX C도 뭐 될라 그러면 멀기도 하거니와 낡았고 그냥 뭐 주변 인프라도 그냥 그렇고 이런 재건축은 돈만 들어가 있어요. 그 돈이 빠진 거야. 싸. 근데 목동이나 올림픽 이런 데들은 재건축이지만 그 전에 실거주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야. 응? 그러니까 들어가. 그리고 똘똘이에다가 선호하는 데다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에 맞아. 별로 안 싸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급이면 별로 안 싸. 응? 잠실 엘스 아니야 잠실 5단지나 뭐 음마나 올림픽 선수 기자촌 이런 데 안 쌉니다. 지금 실거주도 선호해 거기는 재건축이기 전에 똘똘이기도 하고 그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반포 이분의 이제 성향인데 이거는 반포 선택지는 생활비도 많이 들고 경쟁도 심해서 아등바등 살고 싶지는 않다. 이건 뭐 존중합니다. 저도 분리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유지비가 되게 많이 들거든요. 생각보다 연봉 1억 받아도 유지가 힘들다고 해요. 실제로. 왜냐면 거기를 소유하고 있는 거랑 거기서 살면서 어떤 레벨을 유지하는 거랑은 또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라서 그냥 소유만 저는 권장해요. 소유만. 소유만 권장하기 때문에 좋네요. 투자랑 분리를 하세요, 그러면. 분리를 하는데
요 밑에 이제 뭐라고 쓰면 이제 모임이 있나 봐요, 또. 예산을 들어보시더니 예산이 많네. 예산이 11억이야. 오, 예산이 야, 이 정도면은 처음부터 그냥 갭으로 강남을 사. 음? 타이밍에 대해서 조언이 없죠, 지금. 이- 나도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저도 이런 말 했어. 잠실이 이 정도 속도로 모으면은 이분은 잠실 사기가 좀 아까운긴 해요. 강남 어차피 오게 될 텐데 강남을 사라. 응? 예산이 더 되고 하락장을 틈타서 이번 목표가 여기더라고. 그래서 몸테크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잠실 주공 정도면 잠실에서 뭐 제일 좋은 데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데 그래도 지금 타이밍은 아니다. 지금 타이밍은 아니고 요게 가격만 볼 게 아니고 이건 재건축이기 때문에 또 투자금 자체가 많이 듭니다. 근데 요 정도 투자금이면 있잖아요. 더 높은 것도 갭으로 사면 살 수가 있어. 요 정도 투자금이면. 서초 강남을. 왜냐면 얘는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가격은 얘가 더 낮은데 얘랑 어떻게 보면 투자금이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뭘 놓치고 있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전화도 되게 오래 한 것 같아. 놓친 게 너무 많아서. 놓친 게 너무 많아서 말씀도 오래 한 것 같은데 뭘 해야 되냐? 일단 지금 기다려야 될 단계고요. 경험이 너무 없어서 이 정도 금액에 잠실 주공 5단지나 잠실 정도만 봤다는 것 자체가 서초 강남 이런 데를 안 봤다는 얘기거든요. 서초 강남을. 근데 실제로 여쭤보니까 아파트는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왜 안 봤나 봤더니 이 이거 어떻게 보면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이 위치가 이렇게 나열이 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잠실이 송파죠. 송파인데 이분이 사시는 데가 요쪽이더라고, 요쪽. 그래서 이게 먼 거야, 이게. 응? 거리가.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거야. 실거주에서 너무 머니까 가볼 일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강동구나 요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지. 사는 데랑 멀다 보니까 요쪽이 있는데 강동구보다는 송파구가 그래도 좀 좋으니까 여기로 해야 되겠구나. 요 원리로 된 건데 어차피 거주랑 투자로 분리할 거면 굳이 가까운 데를 할 필요가 없어. 이게 함정이야, 여러분. 그럼 서쪽에 살면, 응? 어차피 분리할 건데 돈이라는 게 스위스 은행에다가 넣는 게 좋은 거지. 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은행에 하는 게 좋다. 응? 난 자부심이 있다. 주식도 미국 주식은 나빠. 저거는 양키 놈들 그거야. 우리나라를 사랑하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해야 돼. 뭐 이런 개념이 맞냐는 거야. 돈만 늘 건데 어차피. 응? 돈은 더 안전하고 더 많이 오를 때에다 넣는 게 맞기 때문에 어, 서쪽에 있는 분이든 지방에 살든 서쪽에 살든 북쪽에 살든 남쪽에 살든 돈이 있다면 제일 안전한 데다가 묻어놓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A타입은. 이게 어차피 지금 다 A타입 얘기잖아요. 지금. 잠실주공 5단지는 150% 당연히 넘었습니다. 거기는 한 180, 90 정도 돼요. 거기도 투자자가 많아서 왔다 갔다 좀 빠져가지고 200은 안 넘는데 거의 200 가까이 됩니다. 거기도. 그래서 좀 더 많이 봐라. 임장을 많이 다니면서 좀 목표를 좀 구해라. 이게 대학으로 따지면요. 내가 만약에 수원 산다 이거야. 보니까 제일 좋은 데가 성균관대인 거야. 성균관대. 아, 성균관대로 가야 되겠다. 이게 점수가 높아요. 성균관대 안에서 어, 과가 좀 높은 과를 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연세대는 왜 안 가세요? 아, 거기 멀잖아요, 집에서. 거기는 안 가봤어요, 제가. 뭐 이름은 아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지금 이게. 우리 집 가까이에서 점수에 맞춰서 제일 높은 과를 가는 거나 똑같은 거야, 이게. 음. 그래서 경험을 좀 늘려야 됩니다. 보세요. 뭐 스카이만 보지 마시고 공부를 진짜 잘한다면 하버드나 뭐 예일대나 이런 데도 봐줘야 되는 거지. 응? 내가 갈 수 있다면, 갈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그리고 22년 말에 30%가 갑자기 오지 않는 이상 급하게 매수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저축액과 전세 자금이 적지 않고 금리도 여전히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잘 보시고 계신 거고 대출도 얼마나 가능할지 보고 금리나 이게 힘든 거야 이게 우선 목표라고 했는데 이게 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데 이거 왜냐 흥미를 잃는 순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패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노하우를 찾잖아요. 노하우를 찾는데 옛날에 그 백종원 대표가 했던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비결을 어, 들으려고 모인 자리에서 한 분야를 10년 이상 하면 성공한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유지에서 다 벌어지는 거야. 3년 정도가 좀 그런 것 같아. 3년을 넘기가 힘들어요. 근데 보통 3년을 어느 분야에서 넘으면 경쟁자가 많이 사라져. 그러니까 그 사라진 경쟁 속에서 잘하게 됩니다. 저절로 잘하게 돼요. 근데 이 유지가 아마 이 출산을 아마 하시게 되면 멀어질 거야. 이게 또 될 거야, 지금. 그리고 이 변화가 와도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큰 대책만 문재인 정권에서 아주 큰 이제 모를 수가 없는 정말 큰 대책인 파리 대책. 그래서 이거를 모른다고 하더라고. 처음에 제가 이 불인이를 거의 못 만나봐가지고 당시에는 강의를 시작하고 이제 많이 만나게 된 건데 이거를 모른대.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게 뭐 파리냐, 플라이 있잖아요. 벌레. 무슨 파리 같은 정책이냐. 이러면서 엄청 시끄러웠어요. 이게 언제냐? 17년이거든요. 모른대. 응? 몰라. 그래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는 거. 예를 들어서 임대차 2법. 응? 이건 아시죠? 파리 대책은 몰라도 임대차 2법이 3법이 뭔지는 들어봤죠. 근데 시간 이거 더 지나잖아요. 한 26, 7년 정도 가서도 불인이가 또 올 거 아니야. 임대차 뭐라고요? 3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황당하겠냐는 거야. 이 세상을 들썩였던 전세가 폭등을 몰라? 응? 되게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유의해서 보지 않으면 그렇게 큰 것도 모른다는 거야. 큰 것도. 응? 큰 것도 모르고 당연히 뭐 DSR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겠지. 그 뒤에 가면. 근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DSR을? 지금 상태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 지금 상태에서는 최소한 공부하시는 분들은 DSR을 모르는 분은 없어요. 안 들어본 사람은 없는데 이게 27년, 8년 가서 그때 들어온 이제 불인 이분을 만나면 뭐라고? D 뭐라고요? 뭐 이렇게 된다니까? 똑같은 예로 여러분들 DTI 이런 거 몰랐잖아요. DTI나 DSR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런 개념이 큰 결정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이라도 유의해서 뭐 지켜볼 필요는 없고요. 맥만 알면 돼, 맥. 응? 왜 지금 흐름이 이렇게 크게 바뀌었냐? 지금은 어떤 상태냐? 또 어떤 게 변화를 시켰냐? 지금 신생아 대출 하잖아요. 이것도 한 몇 년 지나면 신생아 대출이 뭐예요? 신생아를 뭐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질문에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아니, 그 아기를 빌려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옛날에 아기를 낳으면 대출을 해준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와, 되게 웃기네요. 어떻게 아기를 낳는다고 대출을 싸게 해줘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지나면. 근데 유의까지는 필요 없고 좀 길게 가는 게 중요해요. 길게. 응? 마라톤처럼 관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한 번을 위해서 뭐 초등학교 때는 아니라 쳐도 중학교 때부터는 어쨌든 달리잖아요. 6년 동안 길게 잘하는 게 중요해. 길게. 오랫동안 잘하는 게. 순간적으로 막 중1 때만 잘했다가 뭐 나중에 못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히 잘하는 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음. 아무튼 좀 길었는데 시기가 하락했을 때를 노려서 현금을 계속 모으고 계시다가 기회는 한 번입니다. 그렇게 큰 데를 사면 취득세나 양도세가 엄청나요. 떼이는 게 매덕이야, 매덕. 취득세만 해도 매덕이야. 이게 20억이 넘어가면 취득세도 한 3.3% 되죠? 그럼 뭐 거의
얼마야, 이게. 뭐 이것저것 하면 뭐 억 단위가 나옵니다. 사고 팔고 하면은. 그래서 잘 고르세요. 신중하게 기회가 왔을 때 잘 골라라. 그러니까 A 타입 제가 요거를 요 세 건이 다 이겁니다. 인지를 일단 해야 되고요. 바닥이구나. 인지를 이때 뭐 여행 다니느라고 몰랐어요. 그때는 뭐 정신이 없어서 몰랐어요. 뭐 바빴어요. 아팠어요. 하여튼간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공부를 막 지나치게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파리 대책이 뭔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신생아 대출을 지금 해준다구나. 요 정도만 알아도 돼 사실. 응? 근데 지금도 어디선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응? 그리고 그때는 요거는 뭐 맥스고요. 맥스 대출이 이렇단 얘기고 뭐 대출을 줄이는 게 낫겠죠. 이렇게 고가 주택으로 올라가면 이게 70%까지 받으면 안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이거 금액대가 워낙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간접 경험을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용기가 나요. 음? 사실 뭐 제가 운전을 150km, 140km 밟는 게 용기는 아니야, 사실은. 저거 뭐 죽을라고 미쳤나? 어떻게 140km 밟을 수가 있지? 초보 운전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밟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안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밟는 거지 용기를 내서 밟는 게 아니라고. 근데 처음 운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140km 밟고 이러면은 용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용기가 아니도록 간접 경험을 다수 확보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서 예측을 해보란 말이야. 어떤 단지를 모의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이거 지금 하락 많이 했는데 몇 년 뒤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적어 놓으세요, 어디다. 그리고 3, 4년 뒤에 진짜 맞냐? 내가 뭘 놓쳤지? 이런 게 쌓여야지만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이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용기가 그때 생기는 거야. 나도 뭔가 경험한 게 있어야지 용기가 생기는 거지. 뭐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말이 다 틀린데 어떻게 그분 하나만 믿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설득이 안 되지. 그러면 나는 믿어도 내 배우자를 설득을 못 시킵니다. 아니면 부모님이나 뭐 자녀나 설득을 못 시켜.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면. 그래서 모의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야. 설득을 시킬 수 있으려면. 요즘에 그런 것도 이제 문제예요. 지금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근데 시기가 보통 매수할 때 좋은 시기는 대부분이 안 좋을 때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 나는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이 기회라는 걸 알아도 주변에 배우자는 공부를 안 하잖아. 둘 다 공부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안 하면 공포를 갖고 있어. 부모님이나 배우자는 공포를 갖고 있어. 지금 해야 된대. 나 혼자만 해야 된대. 집안 전체가 다 반대야. 야, 지금 어떻게 하려 그래? 응? 아니면 나이가 어리거나. 응? 그러면은 설득이 안 돼요. 응? 설득이 안 돼. 그래서 이걸 설득하려면 어느 정도 내가 그동안 간접 경험이나 공부한 거를 말로 잘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이 논리성이 나와야 되는데 야,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 응? 야, 앞으로 인구수가 줄어든다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지금 뭐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이런 질문에 대해서 줄줄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질문에 막히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게. 인구가 줄어들어도 뭐 잘 되지 않을까? 이 설득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안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많이 해봐야 설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많이 모으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다행히 모이는 속도가 뭐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빨라서 뭐 B타입 투자는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하면 더 좋고요. 병행해서 하면 더 좋고. 근데 이런 게 이제 없는 분들은 이거를 불리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됩니다. B타입을 해야 돼요. 다 무서운 거예요. 사업도 무섭고 주식도 무섭고 부동산으로 치고 빠지는 것도 무서운 거야. 이 리스크가 있으니까 무서운 건데 뭐 어떻게 해요? 저축액이 속도가 느린데 리스크를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극복을 해야죠. 아무튼 그 방향성에 대한 질문이고요. 좀 짧은 거 하나 해볼게요. 짧은 거. 자, 종잣돈을 어느 정도 이제 모았어요. 이분은 내 집 마련을 미리 해두고 싶다.
대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실거주는 갭으로 최대 좋은 집으로 투자해 놓고 향후 돈 모아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다. 근데 현재 미혼이고 원룸 거주. 어? 요것도 단점이 뭐냐면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 응? 부모님도 이제 뭐라고 못해요. 아, 내가 원룸에 살든 말든 응? 누가 뭐라고 할까 나한테? 그러면 이제 당위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어, 시장에 좀 늦게 관심도가 좀 늦게 들어올 확률이 있어. 응? 근데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미혼이면 최고죠. 저도 만약에 옛날에 이렇게 관심이 큰 상태에서 미혼이었다. 그러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결혼하면서 이 관심이 좀 생긴 케이스라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 제가 결혼 안 하고 지금 만약 이 정도 관심이면 저 지금 아마 대구 살고 있을 거야, 아마 지금. 대구 살면서, 예? 거기서 강의하면서 전세 채우면 나가고 팔고 나가고 부산 가고, 예? 포항 가고 여기저기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응? 원룸 뭐 살아도 되고, 그죠? 여기저기 살면서 분리를 해놓겠지. 최대 좋은 집은 갭으로 매수해놓고 나는 뭐 그지같이 살거나 아니면은 신축 뭐 입주 물량 쏟아지는 데 가서 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 그건 장점이야. 근데 결혼하면 그걸 못 해요. 양쪽 배우자의 직장이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혼이신 분들은 그런 어드밴티지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거예요. 응?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라도 생겨봐요. 어떻게 원룸에 삽니까? 응? 투자금을 최대한 뭐 재개발 이런 데 살 수 있어요? 응? 결혼을 해서 애가 있는데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장점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단점은 최대한 줄이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길이에요. 뭐든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주시고 방향은 맞아요. 방향은 맞아. 좋은 집으로 최대한 놓고 들어갈 수 있으면 방향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궁극적인 방향이 결국 A하고 C라고 그랬잖아요. 음? C. 방향은 맞아. 방향은 이거는 이제 복리고 이거는 이제 경제적 자유인데 여기를 한 번에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C가 50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 만드는 게 대부분의 목표거든요. 이 정도만 있으면 직장도 그만둘 수 있고. 근데 이거 만들기 위해서 얼마 필요해요? 11억 5천 필요해. 음. 이거 어떻게 만들 거냐고. 물론 이거를 하고 나서도 수익률을 또 6%짜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 보통은 한 4%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사면은 4% 되는데 6% 정도는 그래도 조금만 공부하면 찾을 수가 있어. 이걸 더 줄이려면은 수익률을 더 올려야 돼. 그럼 공부가 더 많이 필요하고 위험해져요. 그때부터는. 8%, 10% 이렇게 높일수록 공부의 양이 많아지고 리스크에 노출돼요. 이 수익형도. 근데 그냥 적당히 6% 정도 해가지고 500만 원 하려면 이거를 벌어야 돼. 근데 문제는 이 돈이 없어요. 응? A타입도 마찬가지야. 그냥 공부 안 해도 돼. 잠실주공 5단지든 뭐 강남이든 서초든 그냥 뭐 아무 사도 돼. 다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문제는 그걸 살 돈이 없다는 거야. 얘도 엘스 살려면은 한 11억 이 정도 들 거라마 갭으로 산다 그래도 정확하진 않은데 뭐 이렇다고 칩시다. 어? 이 11억 5천으로 A 타입을 가든 C 타입을 가서 경제적 자유를 맞던 선택이야. 그거는 개인의 선택인데 이 돈을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야. 이 돈을. 그래서 B를 해야 된다는 거야, 제가. 응? 뭔가는 불릴 수 있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거 만들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11억 5천을. 저축? 저축만으로 이게 되면은 안 하지. 저도 안 하지. 저축만으로 이게 되면. 근데 이게 저축을 1년에 1억씩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 않죠? 1억씩 해도 11년이 걸려. 많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연봉이 1억이 아니라 저축이 1억이 되려면 쉽지 않아. 그럼 5천만 원씩 저축하면 11억 모으는데 20년 걸려요. 20년. 근데 5천 저축도 쉽지가 않아, 사실은. 그러니까 저축은 정답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은 거야. 모든 사람이 11억 5천이 있어야 경제적 자유가 오는데 20년 동안 저축해가지고 이걸 모으면은 너무 늦잖아요. 그러니까 B타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방향은 맞는데 문제는 이 돈이
있을 때 방향이 맞는가? 있을 때. 그 중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중간 과정이.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이게 떨어졌으면 나왔겠지? 응? 괜찮아요. 이거는 뭐 저한테 물어볼 일은 아닌 것 같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는 뭐 견딜 수 있으면 저는 좋대잖아 지금 좋대잖아. 그럼 사세요. 예. 사시고 A타입 투자로 자산 파킹 개념으로 사는데 맞아요. 이거를 위해서 사는 건데 근데 이제 다만 이거를 맞다고 하기 전에 제가 어 선택해야 될 거는 A를 할 건지 C를 할 건지 결정하는 거야. 응? 보통 30대면 무조건 A가 맞아. 어? 30대면 무조건 A가 맞고 40대부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C가 맞을 수도 있어. 40대부터는. 근데 이분도 40대로 알고 아닌가? 40대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자산 파킹 개념으로 갈지 아니면 진짜 11억 5천까지 불려서 변환해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지는 원룸 사면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누가 뭐 틀렸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응? 야, 나 같으면 그 돈으로 어? 잠실 사겠다. 이게 정답이라고 과연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난 원룸 살면서 경제적 자유 얻어서 행복한 게 정답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선택을 한번 해주시고 그거는 근데 우리의 이제 목표는 이 B타입을 통해서 11억 5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야. 응? 11억 5천을. 이게 왜 이게 11억 5천이냐? 뭐 세금 떼고 뭐 이러면은 이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응? 원래는 10억만 있으면 돼. 6%짜리 찾으면은 10억에 6%면 6천만 원이잖아요. 그 11억 나오면 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현금 흐름이 월세로 들어오면 또 세금이 떼요. 종부세 떼이고 뭐 여기저기 이게 세금이 떼이기 때문에 좀 더 벌어야 돼. 한 7천 정도 벌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7천? 7천 정도 벌면은 6천만 원 세금 떼고 6천만 원을 가져오는데 7천에 해당되는 게 한 6% 정도 환산하면 이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무튼 그 개념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생각한 지역이 이미 가격 회복된 건데 괜찮냐? 괜찮지 않죠, 당연히. 이거는 앞전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시점이 왔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덜 좋은 입지라도 가격적으로 매력 있는 물건으로 일단 돈을 불리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 어, 저는 불릴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이게 또 참 애매한 게 있잖아요. 이게 뭐든지 지금 선택인데 여기도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맞는 것 같죠? 지금 어차피 A타입은 못 사잖아. 응? 이분도 제가 알기로 제 기억으로 자본금이 한 7억 정도를 모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응? 7억 정도 모았고 꽤 오랫동안 모았어요. 이분도 40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부족하단 말이야 지금. C타입으로 아까 전에 환산하기도 부족하고 A타입으로 하기에도 좀 부족해. 그죠? 그럼 이 돈을 당연히 불려야 되니까 매력 일단 불리는 게 좋을지 궁금한 거에서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기회가 만약에 26년에 온다. 응? 서울이 기회가 온다는 거는 이제 하락한다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응? 25년에 온다 만약에 25년? 25년에 오면은 하면 안 되지 일단. 지금 막 정고점이 90%까지 와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이게 뭐 80 이하나 70%까지 뭐 지금으로선 전혀 예측이 안 되지만 70%나 뭐 80% 왔다. 그러면은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덜 좋은 입지에 이 자금을 털어서 불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입할 수 있는 이 상급지에 진입할 수 있는 이거보다 더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죠. 그걸 하는 이유가 상급지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건데 어, 요 기회가 온다 그러면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부동산보다는 뭔가 주식이나 사업으로 뭔가 이렇게 불려서 기회가 왔을 때 이 정도 돈이면 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저축이 빠르면 많이 모이시면은 모았다가 그냥 기회를 노려보시고 어 근데 케이스가 여러 가지로 갈려가지고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제가 C타입을 아까 제가 500만 원이라고 했지만 300만 원만 잡고
지금 수익형으로 변하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이 수익형으로 어떻게 보면 변환해야 될 때야. 고금리일 때. 고금리일 때 나는 대출을 안 쓰고, 왜냐하면 이 수익률에서의 어떤 자산의 가격은 어 남는 금액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 가격이 떨어져. 왜 남는 게 적어지니까. 근데 내가 이걸 대출을 안 받고 그냥 생돈으로 산다면 그 싸게 사는 거야. 건물을 싸게 사는 거라고. 이게 금리가 나중에 내려가면은 이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산 가격이 남는 게 많아지니까 당연히 그거에 비례해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남는 게 적으니까 뭔가 자산 가격이 싸단 말이야. 근데 싼 게 대출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싸게 내놓는 건데 그거를 내가 대출 안 받고 사면 이득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C를 300은 되지 않나? 환산하면 6%로 환산해가지고 얼마가 있으면 돼? 7억에 6억이면은 4,200이죠. 4,200에 12로 나누면 이거 300만 원 넘네. 이것도. 300만 원 이거 혼자니까 혼자인데 300만 원이면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300만 원까지는 이거 환산하면은 만들 수 있거든요. 응? 그냥 원룸에서 살면서 경제적 자유. 예?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답이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음? 그리고 A 타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만약에 결정을 했다면 마냥 지금 들어가라고 하기 좀 그래. 왜냐하면 돈이 있기 때문에. 만약 1억밖에 없다. 2, 3억 한 2, 3억 정도 수준밖에 없다 그러면 제가 무조건 B 타입을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돈으로는 어차피 A 타입을 못 하기 때문에 무조건 맞다고 할 텐데 이 금액이 크잖아요. 이게 7억 정도면은 함부로 이거를 들어가라는 말을 못 하겠어. 지금 대구나 부산이 뭐 오를 게 확실하다 하더라도 언제 또 상승할지 모르고 수도권은 또 불안정한 장이기 때문에 언제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갖고 계시고 만약에 C로 선택했다면 지금이 기회야. 금리가 높을 때야 돼, 이 C는. 응? 수익률이 떨어졌을 때 그냥 대출 안 받고 어, 수익률 좋은 거를 줍줍해가지고 사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생각할 게 많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인생의 경험이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학도 이 점수로 스카이를 갈지, 과를 낮춰서 스카이를 갈지, 아니면 과를 높여서 대학을 낮출지. 이것도 방향 선택이잖아. 응?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강원대 약대를 갈지 그 점수로 아니면 그래도 인서울에 학과를 좀 낮춰서 갈지 어떤 게 맞는지 모르는 거야. 응? 그죠? 그걸 먼저 결정을 하시고, 그래야지 이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방향이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드린 얘기가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짧은데 많은 게 녹아져 있는 거죠. 그죠? 이거 노후 대비라고 말씀하셨네. 노후 대비. 이거 제가 적은 거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C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예. 이분은, 어, 되게 많은데 부재가 많아요, 이분도. 공부 지속성에 대한 질문. 이게 지금 세 건이 다 방향성을 좀 잃은 질문이거든요. 크게 묶으면 읽어볼게요. 멤버십 회원분들처럼 매수 매도 경험이 순수 청약 당첨 후에 실거주 중이라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1주택 이런 분도 되게 많아. 1주택인데 무주택이나 마찬가지야. 응? 아니면 누가 사줬어. 응? 부모님이 야 이거 그냥 사. 그러면 이 주택 수는 1주택이라서 이거 뭐 그래도 저보단 낫네요. 무주택인 저보다 낫네요라고 하지만 경험이 실제로는 없어가지고 아닙니다. 왜 이렇게 겸손하세요? 아니에요. 진짜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사보셨잖아요. 그래도 모릅니다. 이게 이제 겸손이 아니라 진짜로 경험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전반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욕심은 서울 거주자라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이게 다 목표라고 우리 목표가 다 A 아니면 C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사실상 목표라고 할 수도 없는 거야. 예? 이게 C는 경제적 자유고 A는 안전자산인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그 11억 5천을 만들 거냐는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뭐 제대로 된 단지로 가든 뭐 경제적 자유를 찾던 그거는 뭐 쉬운 거야, 솔직히. 근데 이 불리는 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 A로 그러니까 서울도 아니고 제대로 된 단지면 A 타입이거든요, 이거. 응? 서울도 B 타입이 많아요. 응? 물 빠지면 그냥 쭉 빠지는 거. 지금 뭐 창동 이런 데는 다 B 타입인 거지. 10년치 이거 해보세요. 150%안 나와요. 그런데. 응? 그래서 제로된 단지면은 모두가 관심 있는 건 다 A 타입인데 이거 봐요. 강동구, 송파구. 이분도 이쪽 근처에 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똑같이. 늘 부족한 게 비용이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막연한 목표냐? 예, 막연한 목표예요. 그래요. A냐 C냐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부자냐? 경제적 자유냐? 이거 목표는 공부를 안 해도 원래 갖고 있는 거야. 모두가. 응? 모두가 갖고 있는 거야. 막연한 목표인 거야.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루겠냐는 거야.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이루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응? 그래서 레버리지도 활용하라고 했는데 이해는 되지만 빌리는 거에 대한 걱정이 많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양날의 지금 검이기 때문에 자동차 숙련된 사람이 운전하면 정말 정말 필요한 도구지만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진짜 초보 운전이고 이런 분들한테는 차라리 걸어가는 게 빠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괜히 운전대 잡아서 고속도로 나갔다가 크게 사고 나가지고 예? 병원에 뭐 한 달간 입원해 있고 트라우마 생기고 더 느려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걱정이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초보 운전인데 당연히 고속도로 운전하러 나가는 게 걱정이 많죠. 차를 이용하라고는 하는데 근데 차를 이용해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제가 뭐 비행기 운전해서 가는 거는 너무 나도 솔직히 좀 무서우니까 차를 이용하세요. 차를 기차도 운전해서 가는 건 내가 무서우니까 차를 이용해서 가시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응? 걸어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뭐 강사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차를 이용하는데 무섭다는 거야 운전이. 한 번도 몰아본 적이 없대. 응? 걱정이 많겠지 당연히. 그리고 제대로 된 단지 막연한 목표 맞아요. 맞는데 이제 의욕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야 이번도. 응? 구기를 시작하면서 이게 구기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의욕이 감소하냐? 전형적인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야. 돈이 없어 일단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매수를 돈이 생기면 이분도 의욕이 생겨 분명히. 돈인데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다음에 분위기가 다운되고 있어. 하락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급증도 없지. 포모 아까 말하는 그 포모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의욕이 떨어지죠. 누구나 그런 거야. 이게 다 지금 여기 다 그냥 일반적인 뭐 특이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정상적인 그냥 인간의 감정이야, 이거는. 저도 느꼈던 감정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휘둘려야 되는데 누군가 이야기 들으면은 그동안의 노력은 생각하지 않고 마냥 부럽다. 요즘 다들 일찍 시작하는데 저는 뭐 했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뭐 예를 들면 목적지가 없어. 목적지가 없는데 추석에 아니면 설날에 곧 설날이죠. 가야 돼. 우리 부모님 집에 가야 돼. 근데 새벽에 출발한 사람들은 이미 도착을 했대. 그 사람들이 집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다 어머님 집에 도착을 했대. 근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너무 늦게 출발한 거야. 차가 엄청 막혀. 응? 근데 거기다가 목적지도 없어. 우리 부모님이 어디 사는지도 몰라. 그냥 일단 출발해. 가긴 가야 되는데 출발을 한 거야.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니? 지금 아침에 또 지금 그러니까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온 거야, 아침에. 나왔는데 우리 부모님은 어디 있지, 지금? 일단 남쪽에 있대, 그냥 남쪽에. 그냥 출발을 해, 일단. 남쪽. 그래, 뭐, 일단 서울에서 출발하다가 뭐 이따 전화해서 물어보자. 출발했는데 전화가 안 되네. 응? 난 뭐 하고 있지? 잘하고 있나? 새벽에 출발한 사람 다 도착했다는데?
근데 지속하기 너무 힘든 거야. 뭐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막히는데 차가 막 뻥뻥 뚫리는 것도 아니고 막히는데 언제까지 가야 되고 뭐 이런 생각만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가 이제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거를 막 멘탈을 뭐 억지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책하고도 또 연결된 거예요. 책이 왜 실천이 안 되냐? 응? 독서가 중요하다는데 왜 실천이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목적을 가지고 독서를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사과를 잘 못해. 사과를 못해서 지금 사과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너무나.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화가 났어. 응? 그래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더럽게 못해. 맨날 싸우고 화가 나. 그래서 내가 사과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거야. 그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책을 딱 골라서 읽으면 술술 읽혀요. 술술. 어? 책이 지루하지가 않아. 근데 사과가 필요 없다 나는. 근데 읽어야 된대. 남들이 다 읽는데 사과의 기술. 야 이거 기본이지. 어? 필요도 없는데 뭐 연애의 기술을 읽고 있고 사과의 기술을 읽고 이러면 실천이 돼요,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거야, 실천이. 원래. 그러니까 저는 책을 왜 읽었냐? 말씀드렸잖아요.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바로 잡고 싶어서 책을 읽었다고. 너무 괴로워서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었어요, 저도. 물론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야. 그냥 유지를, 그러니까 주변에 워낙 도움받을 사람들이 없고 다 본받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 제가 책을 처음에 읽었던 목적은 그거야. 어른들도 나한테 도움 줄 사람이 없고 주변에 워낙 없다 보니까 찾고 싶은 거야. 누군가 멘토를. 응? 멘토를 찾고 싶고 본받고 싶은 사람을 찾고 싶고 노하우를 찾고 싶은데 없는 거야, 주변에. 어디 있어요? 책에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찾아서 읽었어요. 그리고 약해질 때만 주변에 또 물들잖아, 제가. 뭐 맨날 술 먹고 회식하고 목표가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 한심해 보이는 거야. 그때마다 또 책을 찾아서 읽었어요. 아, 이분이 가까이 있구나. 어? 이분들이 나의 가까이, 멘토들이 가까이 있구나, 나의 가까이. 그래서 정신을 바로잡는데 자꾸 독서를 이용했고, 뭔가 부족한 지식을 채울 때 독서를 이용했어요. 아, 내가 분양권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너무 유치한 거야, 질문이. 저한테 하기에도 너무 유치한 거야. 아, 선생님, 저 마피가 뭐예요? 응? 이 질문이 너무 창피한 거야. 그때 책을 읽는 거야. 최소한의 기초 지식이라도 배워야 되겠다. 이 지식을 배워서 뭔가 강의를 듣고 실전을 나가고 최소한 기본 개무시는 당하지 말아야지. 이런 목적으로 읽으면 관련된 책을 가지고 술술 읽혀요. 경매가 필요해, 나 경매. 지금 뭐 하락한 거 많고 경매를 해야 돼. 그럼 경매 책만 읽으면 실천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읽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남들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뭐 닥치는 대로 아 이게 베스트셀러래. 이거 읽고 저거 읽고 이거 읽고 좋은 책이래. 읽어봐. 그것도 물론 읽어야 되지만 추천을 이제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저도 추천을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단에서부터 오는 거야. 목표가 없으니까 부족한 게 뭔지도 모르는 거야. 응?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A하고 결국은 목표가 C로 간다고 했잖아요. 내 목표가 뭔데? 경제적 자유예요? 아니면은 부자가 되는 거야? 이걸 누가 정해줘, 이거를? 응? 내가 정해야지. 근데 만약에 경제적 자유를 택한다고 합시다. 목표가 얼마야? 내가 정해야지. 300이야, 500이야. 1000이야, 300이야, 500이야. 아니면 그 부조하듯이 3, 5, 7, 10. 그죠? 우리나라 좋아하는 거. 300만 원이야, 500만 원이야, 700만 원이야, 1000만 원이야. 내가 정해야지. 근데 300만 원이 목표야. 말을 들어. 뭐 어떤 방식으로 3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지 수익형에 관련된 책만 읽으면 돼. 응? 근데 보니까 돈이 있어서 이 사람은 바꾼 거야. 6%를 10%로 바꿔가지고 요 소액으로, 그러니까 10억이 있어야 되는데 5억만 있어서 300만 원 만들었대? 그 기술을 알기 위한 책만 읽는 거야. 실천이 되죠. 응?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니까. 근데 300만 원까지는 쉬운데 1000만 원은 진짜 어려운 거야. 이게 또 어나더 레벨인 거야. 어나더 레벨. 주변에 아무도 1000만 원 달성한 사람이 없어. 응? 배울 데가 없어. 그럼 책도
천만 원 관련된 달성한 사람 자체를 또 읽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투자금이 10억 가지고 만든 거야, 보니까. 응?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야. 아니, 그럼 10억은 어디서 어떻게 벌었는데? 그럼 10억 버는 법을 또 찾아야지. 응? 10억 버는 법을. 어떻게 해서 10억을 벌었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궁극적으로는 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읽어보니까 10억을 가지고 천만 원을 만들었네. 난 10억이 없네? 10억을 버는 사람 또 책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 사람 이렇게 벌었구나. 분양권으로 벌었구나. 그럼 분양권으로 벌었는데 지금 분양권 할 때가 아니야. 응? 시기마다 다 버는 법이 다 틀리잖아요. 그럼 또 이거 또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10억 벌었던 사람들을 다 보는 거야. 응? 근데 이 대주제는 난 10억이 필요하다는 목표라는 거야. 응? 뭐 100억 부자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얼마? 얼마? 그렇게 허황되게 목표를 잡지 말라는 거예요. 딱 난 10억이 필요해. 왜? 내 목표가 어 아까 10억이 얼마라고 했어? 500만 원이야. 내 목표가 500만 원이기 때문에 나는 10억이 필요한 거야. 응? 10억 만드는 법만 책을 보면 돼요. 응? 10억 만드는 법. 300만 원 만드는 법은 그 수준에 맞는 책을 봐야 되는 거고 1000만 원 만드는 방법은 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쉬운 책 말고 1000만 원 만드는 책을 봐야 되는 거야. 음.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목적이. 응? 제가 결혼했는데 뭐 책을 이성 꼬시는 법. 맨날 이런 책만 추천해. 이거 베스트셀러야. 이성 꼬시는 법. 제가 필요 있겠어요? 그런 책이? 아니 실천이 안 되지. 실천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응?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책을 하는 거지 무조건 많이 읽고 뭐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들이 다 이 톱니바퀴처럼 어딘가 지금 목표가 없고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목표가 없으니까 궁금한 것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주변만 보이는 거, 주변에. 아, 주변에 뭐 하지? 나는 목표를 뭘 세워야 되지? 너는 목표가 뭐야? 궁금한 거야, 남들이. 너는? 너 목표는 뭐야? 그래, 뭐 물어보다 보니까 좀 일찍 시작한 거야, 이 사람은. 나랑 똑같은 상황인데, 다 일찍 시작해. 그러니까 이게 멘탈이 나가는 거야. 근데 인생은요, 정답이 없어. 그냥 늦게 가든 빨리 가든 내 목적만 달성하면 돼요, 그냥. 응? 내 목적만. 나는 늦게 시작했지만, 뭐 강남에 집도 없지만, 3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쳐봐요. 나 행복해. 300만 원만 매달 들어오는 시스템 만들었어. 뭐 비교할 필요가 있나? 남들 일찍 시작하고 뭐 더 나보다 더 부자 된 사람 비교할 필요가 있냐고요. 300만 원의 목표 이것만 달성하면 되는 거지. 응? 저 사람 부자라서 좋겠다.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끝도 없어요, 그거는. 욕심은 끝도 없어. 네? 아마 손흥민처럼 벌어도 그 위에 부자는 계속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건 끝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가져야 돼요. 구체적인 목표를. 막연해. 맞아요. 다 정답을 알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막연한 거야, 이게. 응? 그러니까 A타입을 가려면 11억 5천이 있어야 된다고요. 응? 그럼 11억 5천은 어떻게 했느냐? 분양권으로 볼 거야, 경매로 볼 거야, 갭 투자로 볼 거야, 아니면 뭐 사업을 할 거예요, 아니면 뭐 저축을 뭐 뭘 할 거야. 하여튼 그 방법을 찾아야지. 응? 찾아야지. 그리고 그때마다 책을 계속 읽어 나가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응? 그게 지속할 수 있는 원천인 거예요. 제가 이 앞단에서도 왜 지속이 안 되냐? 사람들은 왜 지속이 안 되냐? 목표가 없으니까. 이게 확률상 다 그런 건 아닌데 미혼이면 목표가 없을 확률이 커요. 응?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응? 그리고 나가 지금 현재 만족한대잖아요. 회사 가깝고 만족하고 뭐 만족하는데 뭐 목표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분도 어 회사 가깝고 응? 직장 도보 5분이야. 그리고 월세 전세 이자 안 나가. 뭐가 걱정이야? 뭐가? 나이도 어리고 소득도 괜찮고. 그러니까 당연히 목표가 없죠. 다들. 그냥 잘 살고 싶어요. 이거는 자꾸 찾으시는데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예? 인생에 뭐 연세대까지 들어가면 성공이고 그 이하는 뭐 실패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게 목표인 거지. 그것까지 찾아달라. 어?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미술을 할까요? 음악을 할까요? 저는. 예? 선생님 저 체육을 할까요? 음악을 할까요? 미술을 할까요? 정해주세요, 선생님이. 이것까지 정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도 그 삶의 질이 떠- 떨어질 텐데 괜찮은 이거를 이게 정답이 어디 있어 이게? 응? 저는 만약 혼자 있다 많이 떨어뜨릴 것 같은데 저는 삶의 질을. 왜냐하면 나중에 목표는 저는 빨리 은퇴를 해서 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당장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장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는 미래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떨어뜨릴 거예요 삶의 질을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사람마다 같을 수가 없어. 이게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 어, 여기도 되게 중요한데, 오늘은 재밌죠, 근데. 뒤에도 좀 많이 있는데, 다 못하겠네. 다음번에 좀 이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근데 이 포트폴리오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좋은 직장을 구하셨거나 집을 빨리 사신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게 되게 빨랐어. 어? 목표가 되게 빨랐어요. 난 처음부터 이거를 할 거야라는 목표가 되게 빠르고 뚜렷해요. 뚜렷해. 그냥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열심히 해서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옛날부터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런 게 하고 싶었어요라는 분이 되게 많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달성도 늦어요. 응? 달성도. 왜 이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없잖아. 응? 책도 억지로 읽지 마세요. 목적을 가지고 읽는 거, 목적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도 지금 함정이 뭐냐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야. 400권의 독서량을 했다. 네? 존경스럽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누가 물어보더라고. 몇 권을 읽었냐는 거야, 책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는 책을 뭐 권수를 세면서 읽은 게 아니야. 그냥 필요할 때마다 처음에는 뭐 나무 부자들 뭐 이런 거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경제적 자유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 회사를 나와서 사업하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책만 읽었어요. 그때는. 음? 그리고 퇴사 관련된 책만 읽고 어느 때는 사업 관련된 책만 읽고 뭔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세질 않지 당연히. 근데 막 도서관에 한 거랑 뭐 대충 세 보니까 이 정도 됐더라고. 400권인지 뭐 500권인지 뭐 됐더라고. 그래서 대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거야. 대단하고 부럽다, 존경스럽다. 그래서 나도 400권을 읽어야지 목표를 이렇게 세우더라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응? 400권이 목표가 아니에요. 방향을 못 잡았으니까 많이 읽게 된 거지. 그냥 방향을 못 잡았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방향을 말씀드리잖아요. 요약해서. 그런 책들을 읽고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요약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은 지름길로 가는 거잖아. 책을 많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도 쑤셔보고 저기도 쑤셔보고 저기도 쑤셔보고 물어볼 사람이 없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게 된 거야. 응? 이거를 목표로 하지 마세요. 응? 필요하면 읽으세요. 필요하면. 응? 필요한 책만 골라서 읽으면 돼. 그리고 세지도 마세요. 그리고 다 읽지도 마.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고 실천을 하세요. 실천을. 제가 그래서 자본주의도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책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았냐. 응? 실천을 하라는 거야, 실제로. 이 자본주의 책 한 권을 읽고 돈을 어떻게 만들어냈어. 나도 그거대로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돈을. 응?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잖아요, 은행이. 그게 자본주의의 태생이잖아. 나도 무에서 어떻게 하면 유를 만들어냈을까를 생각해보라 그랬잖아요, 제가. 오프라인 때도.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실천이. 응? 다 안 읽어도 돼요. 응? 한 권 다 안 읽어도 되고 거기서 어떤 파장되는 영감 하나 그거를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게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단해지고 평온 평온해졌냐. 그러니까 이게 좀 주객이 좀 반대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객이 이거를 읽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단단해지고
사소한 거 하나를 책 한 권을 통해서 사소한 거 하나를 예를 들어서 뭐 어, 시간을 최적화하는 방법 아니면 뭐 메모를 통해서 뭔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뭐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보완하다 보니까 단단해지고 평온해지는 거지. 개수를 뭐 무슨 책을 읽었어요? 뭐 사람들 많이 묻는 거 있잖아요. 어떤 책 추천해 주세요. 몇 권 읽었어요? 응? 뭐 이런 거에 목표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응? 다음번에 또 이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아, 요것도 참 슬프더라고요. 이것도 미리 프리뷰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것 좀 눈물이, 이 직업을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아무튼 해결을 또 이걸 해봐야 됩니다. 23년에도 많이 해결하셨어요. 22년에 물렸던 분들이 다시 23년에 준비해서 일어난 또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의욕을 너무 꺾이지 마시고, 어, 오래 살아남으면 다 방법이 생깁니다. 근데 그걸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춰보고요. 그쵸. 우리 남의 얘기가 재밌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론 이런 거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망하는 얘기면 더 재밌어. 이렇게 해서 망했대, 이분. 이런 얘기가 제일 재밌는 건데, 종종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상담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분 한 분 정성을 너무 다하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느린 점, 여러분 차례까지 아직 못 온 점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기다리다 보면 또 올 겁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번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네.